인상주의 가볼까요? 인상주의 가봅시다. 본격적으로. 일단 인상주의라는 말은 좋았다. 살롱정에서 거절당한 작가들이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이런 형들이 또 따로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전시를 한 곳이 어디다? 사진작가의 스튜디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시를 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예술 평론가가 와서 붙인 거죠. 인상주의다. 그 뭐라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풍자 잡지에 실린 거를 좀 읽어보면은, 인상 확실해. 내가 인상을 받았으니 그 안에 틀림없이 인상이 들어있을 거야 혼잣말을 했지. 그림 참 쉽게 그리네. 벽지 모양을 위한 초벌 드로잉이 차라리 이 바다 풍경보다는 완성도가 높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네와 친구들이 그거를 듣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를 이제 인상주의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 인상 받았을 때 그 인상주의죠? 그쵸, 인상. 임프레션. 그쵸, 임프레셔니즘이죠. 맞아요. 그림이 뭐였냐면은 요거예요. 인상 해돋이, 클로드 모네. 이게 이제 이 그림이 그때 전시가 되어 있었고, 인상이라는 말이 사실 그 사람의 인상이라는 거는 한두 번 보고 한 번 딱 봤을 때 인상 어땠어? 너 인상 참 좋다. 약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인상은 쓰레기인데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인상은 약간 본질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겉에서 이렇게 묻어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런 본질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로 약간 까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이제 작가들은 그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고, 이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은 어디냐면은 이 모네가 자기 고향이 이제 르아브르라는 곳인데 그 항구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보면은 이쪽이 증기선들을 나타낸 거고, 배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화물을 선적하는 그런 크레인들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실주의 그림 작가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다 또렷하게 그렸겠지. 다 또렷하고 제목을 르아브르 항구 이렇게 붙였을 수 있죠. 하지만 모네는 이걸 보고서 자기의 인상 해돋이라고 붙인 거죠. 약간 그런 이제 제목부터. 근데 이거 원래 해돋이 아니에요? 인상 해돋이에요? 인상 해돋이에요. 제목이. 제목부터가 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네부터 일단 볼 거예요. 그 전에 인상주의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담을 거냐, 어떻게 그릴 거냐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색채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의 요소로, 주인공으로 올라옵니다. 색채가. 이거 시험에 나온다 진짜. 뭐가 중요해졌을까요? 색채. 정답. 객관적인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자기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빨간 사과를 보고 내 눈에 녹색이면 녹색으로 그리는 거죠. 약간 그렇게. 그래서 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각을 표현했다. 자기가 인상 받은 대로.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그려보면 이때랑 근본적으로 좀 많이 달라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사를 먼저 볼 때는 인상주의를 딱 먼저 보면은 앞뒤로 이제 구분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접근하는 게 제일 좋죠.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은데 왜 이제서예요? 기회가 없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주의 작가들이랑 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어떤 걸 그릴까 주제들을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이제 색칠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퇴근을 못했네. 그쵸. 인상주의 화가들은 외광을 찾아서 야외로 나가고 스케치도 하고 채색도 바로 그리고 바로 채색하고. 그쵸. 이게 굉장히 칼퇴? 그쵸. 칼퇴한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 그러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튜브형 물감이 고흐할 때도 나왔는데 튜브형 물감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충분히 그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모네를 보면은, 모네는 인상주의를 설명하기 너무 좋은 작가인 것 같아요. 진짜. 딱 이제 왼쪽에 있는 루앙 대성당 시리즈 보면은 한 곳에서 이 루앙 대성당이 어떻게 내 눈에 시간대별로 보이느냐, 그쵸. 비치느냐, 요거를 표현한 작품인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일본식 다리의 그림을 보면은 이게 비교적 어릴 때 이건 이제 나이 들어서거든요. 모네가 눈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 늙어서. 그래서 저렇게 그렇구나.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뭐 사물 같은 것도 뚜렷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리도 굉장히 딱 보면 다리처럼 보이긴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게 다리인지 뭔지, 그렇죠. 제목 안 붙으면은 그냥 추상화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저녁이었나 보다. 그렇 약간 노을이 비친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럴 수 있겠다. 노을 플러스 약간 가을 느낌도 나고 그죠?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좀 큰 특징이 뭐냐면은 요 이제 잔담이라는 그림인데 요거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클로즈업 한 거예요? 클로즈업 한 거죠. 어디를 클로즈업 했냐?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을 클로즈업을 하면은 어때요? 요 부분이 굉장히 물감들이 좀 덩어리 진 느낌 나죠. 붓터치가 경계선이 모호하다고요? 그쵸. 아 그거보다는 찍어 바른 그 물감의 그 덩어리짐 요런 것들. 물감의 덩어리짐. 네. 보인다. 보이죠. 네. 요런 거. 그러니까 흰색 물감은 덩어리진 거 보인다. 그쵸. 찍어 바른 거죠 그냥. 요런 것들. 붓터치의 세세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빨리 포착해서 빠르게 표현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요런 붓터치 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거든요. 요런 거를 이제 인상주의 그림을 볼 때 굉장히 또 실제로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은 실제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모네에서 세장까지라는 전시 갔을 때 어떤 독일 작가 그림이었는데 밤거리를 그린 그림이 있었거든요. 와 그게 밤거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어둡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두운데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로등의 그 붓터치가 굉장히 좀 도드라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와 너무 좋더라고요. 딱 가로등에 포인트 잡았나 보다. 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찾아서 한번 넣어볼 텐데 이거 그림 잘 그리셨는데요? 로봇 머리 같아. 어쨌든 그 자료 화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은 뭐다? 실제로 봐야 된다. 맞아.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피사로와 시슬레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전형적인 인상주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딱 보면은 그림이 그 앞서 말씀드린 형태의 약간 불분명함부터 색채 이런 것들의 요소가 굉장히 잘 드러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피사로와 시슬레의 그런 풍경화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진짜 예쁘다. 이뻐요. 실제로 봐도 그 색감이 되게 좋아요. 집에 걸어놓고 싶어요. 그쵸, 맞아요. 편안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피사로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얘기들을 좀 했대요. 모티브를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드로잉이 아니라 형태와 색채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눈을 한 곳에 고정시키지 말고 모든 것을 동시에 보면 색칠을 칠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반사광에 주목해라. 이런 말들을. 반사광이 뭐예요?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구름이 물에 비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혹시 밥 아저씨 아세요? 아시죠? 밥 아저씨? 네. 옛날 EBS. 알아요. 밥 아저씨가 그림 참 쉽게 그린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주의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빨리 그리시잖아요. 그쵸. 또 엄청 빨리. 밥 아저씨의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진짜 오랜만이다. 한번 볼까요? 네. 신비한 산이라는 작품이죠. 밥 로스. 오늘부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기대해 주세요. 네. 또 여러분은 면 됩니다. 일단 드로잉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밖에서 그린 거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풍경을 그린 건데 이렇게 하늘을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조금씩 넘어가면서 볼 건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쵸? 정말 속이 시원해져요. 속이 시원하죠? 그 다음에 구름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이렇게 찍어 바르면서 그죠? 이거는 아마 아크릴일 것 같은데 유화는 아닐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절대 구름 윗부분을 손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벤다이크 브라운과 산을 그려봅시다. 산을 이제 거리감을 내기 위해서 큰 산이 아니라 작은 산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티타늄 화이트를 조금 묻힙니다. 그림자도 조금만 그리면 돼요. 와, 이런 거. 진짜 놀랍다. 그쵸. 세밀하게 묘사를 이렇게 점점 이제 그림들이 완성되는 걸 보면은 숲을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 있는 언덕보다 약간 진한 색으로 그려요. 숲을 이렇게 나타내고 묻혀주세요. 를 이용하게 되면 정말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싶네요. 우선 물가를 나무가 이렇게 그리죠.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자세히 그립시다. 가지를 찍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상을 그리고 싶네요. 점점 이제 이
나무들의 형태와 부식하면 이 정말 빨리 그릴 수 그쵸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오른쪽입니다. 물에 비친 모습들. 여기에도 뭔가 필요하겠네요. 1인치 붓을 사용해도 됩니다. 숲을 그려볼까요? 이건 이제 덤불 그리는 거죠? 숲이랑. 그림에서는 뭐든지 와, 찍어 이렇게 바르네. 예. 그죠?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아까 바탕 칠한 반사광. 다음에 예,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뭔가 좋아요. 이런 것들. 자, 깨끗한 나이프. 여긴 조금 볼까요? 나이프 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긁어서 가지 느낌을 내주세요. 나중에 대부분은 이 위에 덧칠할 거예요. 하지만 약간 보이면 되죠. 갈색과 흰색으로 나뭇가지에 살짝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세요. 대충 넣으면 됩니다. 하하. 정말 조금만 참 쉽죠잉? 참 쉽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색과 녹색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산 밑에 나뭇잎이 햇빛에 비쳐서 빛나고 있는 것을 상상하세요. 대박. 여기도 보면은 이런 붓터치가 그대로 이렇게 살려놓잖아요. 이 밭형도 친구가 돼서 그려주세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덤불 아까 와. 계절감이 나오죠. 계절감이 나온대요. 이번에는 왼쪽 큰 나무예요. 이 큰 나뭇잎도 햇살에 비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햇살에 비쳐 빛나고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주의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려야 합니다. 숨겨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나무 윤곽을 만들고 있는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점점 밑으로 갈수록 어둡게 해야 돼요. 붓 끝에 약간 빨간색을 묻혀서 그린 것뿐인데 이렇게 멋진 꽃을 그릴 수 있어요. 꽃도 여기에서 세세하게 이렇게 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붓으로 이렇게 탁탁탁 찍어서. 함께 그리면 돼요. 점점 숲 느낌이 나오네요. 자, 이 정도 그리면 됐어요. 오른쪽도 작은 숲을 그립시다. 여러 숲을 그립시다. 우선 벤다이키 브라운으로 그리고 벤다이키 브라운. 그다음에 갈색과 흰색으로 길 느낌을 내주세요. 나머지는 길 위에 풀을 약간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됐어요. 와, 진짜 쉽게 그린다. 그쵸.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아마 인상주의 화가들이랑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한 와, 거긴 하지만 진짜 대박이다. 재밌었어요. 재밌죠. 네. 요거 인상주의 화가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좋은 영상인 근데 것 같아요. 진짜 빨리 그리신다. 음. 거의 한 20분? 와, 어떠셨어요? 확실히 뭐 다르네요. 그쵸. 오랜만에 영접하니까 그쵸. 형님 영접하니까 진짜 그쵸. 다르죠. 보면은 요런 구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약간 그런 붓터치감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도 보면 그래서 밥 아저씨가 그림을 진짜 나무 그린 거 진짜 비슷한 거 같은데? 나무도 엄청 그죠? 비슷하네. 그죠? 네. 굉장히 이해하는 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르누아르랑 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모네, 피사로, 시슬레는 진짜 약간 인상주의의 엑기스, 아니면 뭐라 그러지? 자기네들도 인상주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르누아르랑 드가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실주의 화가들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 왜냐? 한번 볼게요. 르누아르 완전 인상주의 아닌가? 그쵸. 하지만 이 두 그림을 보면은 모네랑 르누아르랑 같은 곳에서 그린 그림인데 네. 약간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점? 차이점은 글쎄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르누아르는 나뭇잎. 좀 이걸 크게 그리고 모네는 전반적인 모습을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누아르는 이런 풍경이나 이런 모습보다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느냐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풍속 이런 거에 그런 거 보면 아까 모네처럼 사람들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사실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리는 표현 방식은 인상주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구도 잡는데 구도라기보다는 그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제를 선택하는 데 네, 있어서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사실주의 성격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그림을 보면은 툴루즈 로트렉 할 때 나왔잖아요. 네. 요것도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진짜 클로즈업 했네. 그쵸. 듣고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전히 비표현한 거 이런 거는 완전 인상주의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너무 그래서 잘 그린 우리가 것 같아요. 이제 인상주의 화가라고 분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드가를 보면은 드가도 역시 자기는 이제 인상주의 화가라고 불리는 걸 좀 싫어했대요.
그지만 인상주의랑 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인상주의 화가들도 그 순간에 포착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리고 순간에 빛을 포착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도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한 거죠. 발레리나들도 보면은 춤을 추고 있는 딱 모습, 순간 이런 것들을 많이 포착을 해서 그림을 그렸고 이래서 이제 자기의 기억을 의존을 해서 많이 그렸는데 또 기억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사진도 조금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거의 흑백 그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인상주의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빛의 움직임, 그러네. 그래서 밝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드가는 뭔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순간이 더 중요했는데 그걸 위해서라면 색채는 과감하게 또 배제를 시키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근데 있어요. 오른쪽은 진짜 사실주의 그림 같다. 그쵸. 인상주의라기보다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사실주의 느낌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사로 시슬레는 진짜 찐 인상주의. 르누아랑 드가는 약간 조금 덜 인상주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인상주의라고 세라와 시냐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일단 원을 보면은 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가운데 있는 건 노란색이랑 섞은 이게 점으로 찍은 거지. 물감을 섞어서 바른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교차해서 찍은 거잖아요. 그럼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은 이 색들이 우리 눈에서 섞이게 한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란 거랑 파란 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녹색으로 보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녹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캔버스 너무 어려운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캔버스의 색을 섞어서 칠한 게 아니라 노란 거랑 파란 거를 쉽게 그러니까 밥아저씨 빨래대에서 섞은 게 아니라 노란색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파란색을 찍었다 이 얘기예요? 그 위에라기보다는 교차 그림에서 섞었다는 얘기 아닌가? 어찌됐건 섞긴 섞었잖아요. 아니야 섞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란색 이렇게 하고 파란색 찍고 노란색 찍고 파란색 찍고 그렇게 했어요? 네. 이게? 네. 아 진짜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 맞아. 이 요 위에서 조금 섞였을 수도 있는데 이 원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녹색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찌른 게 아니고 세라 전묘법? 네. 전묘법 맞나? 전멸법 맞아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녹색을 이렇게 한 방에 한 게 아니라 진짜 요런 식으로 고된 작업이다. 고된 이거 완전 진짜 고되다 진짜. 소위 말해서 진짜 개빡센.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눈에서 섞인다는구나.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이제 빛이라는 게 이 사람들 빛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빛이라는 게 빨간 빛 비추고 파란 빛 비추고 노란 빛 비추면은 더 밝아지잖아요, 빛은. 그렇죠. 근데 물감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섞으면 이게 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살리려고 그렇죠. 찍었다? 그렇죠. 이 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형 진짜 대단하다. 그림을 그린 거죠. 뭘 해도 되겠다 이 형. 근데 아쉽게도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세라 형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이 없어요? 이 세라 이거 말고?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그래요? 이거에 짝꿍이 있어요. 짝지? 그랑드 자트 섬의 짝지. 혹시 토요일에 오후에요? No. 요거예요. 뭘 아예요. 보면은 이 반대편이에요, 이게. 토요일일 거예요. 아니야. 이게 여기 섬의 반대편? 느낌이 사뭇 다르네. 그쵸. 그래서 약간 귀족 느낌이고. 그러네. 짝꿍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과학적이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광학적인 면이 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도 굉장히 좀 딱딱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네.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대요. 근데 왜냐면 터치를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찍다 보니까 좀 약간 딱딱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쵸. 이런 작업을 했던 진짜. 형이다, 세라 형. 혹시 너무 과로사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정도면은 내가 보기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형? 그쵸. 근데 제가 뭐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라랑 시냐크의 그림 보면은 이 사람도 이제 전묘법으로 많이 그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거는 진짜 가서 바로 앞에서 보고 싶다. 그쵸. 저도요. 느낌이 확 올 것 같아요. 확 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붓터치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점으로 찍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고흐 형한테도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고흐랑 시냐크랑 같이 작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 방법이 고흐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야수주의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쳤죠. 예. 이 오른쪽에 있는 교황궁 그림은 진짜 약간 야수주의 느낌이 나요. 저 야수주의가 궁금하시면 여기에 저희가 띄워드릴 거예요. 맞아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갈 건데 후기가 또 중요해요. 우리 중요한 3대장 나오거든요. 고흐, 고갱, 세잔. 세잔. 그지 형들은 3부에서 3부에서 보고. 근데 저희 했잖아요. 했지만 오늘 뭐다? 바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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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이따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